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계 미니 강의입니다. 신경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 다 했죠? 신경계를 요약해 보자면 일단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눴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중추신경계는 또 구체적으로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의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 암기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암기할 것이 조금 많다, 암기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특징 외워야 되는 거 이런 것만 조금 짚어줄게요. 일단 뇌의 맨 위에 있는 대뇌부터 시작을 해보면 대뇌는 모든 우리 고등정신활동과 수의운동의 중추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뇌의 겉질과 속질의 색깔입니다. 대뇌의 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겉부분이 회색질이라는 거, 이거 꼭 외워줘야 돼요. 이거랑 반대인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옆에 있는 척수예요. 척수는 대뇌랑 색깔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척수에 속질에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고요. 속질이 회색질이라는 거, 둘이 반대라는 거 확실하게 딱 외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간내 가볼까요? 간내? 간내는 크게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서도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뇌 아래에 늘어진 물체, 이 부분은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내 시상하부예요, 여러분. 간내 시상하부 항상성의 중추가 된다. 항상성 유지의 중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중간내 보겠습니다. 중간내는요, 이 눈의 뒤쪽쯤에 위치한다라고 외우자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안구운동, 이 안구운동의 중추다라는 거 외워줘야 하고 추가적으로 몸의 평형을 조절한다는 점, 이것도 안 외운 친구들은 문제 나왔을 때 깜빡하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간내 반사인 동공반사의 중추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밑에는 뇌교라고 해요. 이제 다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대뇌와 소뇌의 정보 전달,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이 밑에 있는 연수가 호흡운동 조절하는데요. 이것도 여기 뇌교도 호흡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밑에 있는 연수 여기 있죠.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 연수라는 이름을 가진 연수가 너무 이뻐서 연수만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신경이 교차되는 부분이다. 선생님이 글씨를 아주 귀엽게 썼네요. 교차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수반사, 기침, 재채기, 하품 이런 것들의 중추이다. 외워주세요. 그래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연수가 되게 자주 나오고요. 중간내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몸의 평형 조절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척수로 가면요. 척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요 안에 H 모양이 속질이고요. 그 바깥이 겉질입니다. 색깔 구분 대뇌랑 반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감각뉴런이 구성하고 있는 건 후군이에요. 후군. 감각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 해서 우라는 이런 라임을 맞춰서 기억을 해주세요. 반면에 앞쪽으로는 전근이 있습니다. 이 전근은 원심성 뉴런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니은 받침이죠. 근데 원심성 뉴런에도 니은 받침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어가지고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감각 뉴런, 앞쪽으로 나오는 건 운동 뉴런이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말초신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말초신경도 마찬가지로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말초신경은 체성신경, 자율신경으로 이렇게 선생님 나눠놨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더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어요.
말초신경을 나눠보면 구심성 뉴런, 그리고 원심성 뉴런, 방향에 따라서 선생님 지금 심을 2번 썼네요. 구심성, 원심성. 선생님 지금 이거를 패드를 세워놓고 쓰고 있어가지고요. 글씨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할 수 있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2개로 방향에 따라서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보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은 이 원심성 뉴런을 또 분류를 한 거예요. 체성신경 볼까요? 체성신경은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절 없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다 마리집이 있는 거 보여요? 마리집이 존재한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이 끝에 있는 골격근이 수축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골격근 수축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외우세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골격근이 이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축만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대뇌의 명령을 이 체성신경을 통해 골격근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대뇌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하는 뉴런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이번에는 자율신경 보면요. 자율신경은 2개로 이루어졌잖아요. 2종류가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울 게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주로 중간내, 연수, 척수의 명령을, 대뇌가 아니죠. 주로 대뇌 이외의 곳에 그런 중추의 명령을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에 전달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곳에 자율신경을 통해 명령이 전달된다는 거죠. 대부분 가운데 신경절이 존재합니다. 2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기량작용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보면,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시키는 이런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조금 구조적인 특징을 보자면,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아요. 하지만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깁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다른 곳과 다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이것이 나온다.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뻗어나오는 부분이에요. 교감신경은 모두 다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여러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교감신경은 뻗어나온 곳에 따라서 연결된 기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 꼭 외워주라고 했어요. 중간내에서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은 눈에, 연수에서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은 심장에, 척수에서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은 방광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눈이 몸에서 봤을 때 여기 나온 기관들 중에는 가장 위에 있잖아요. 중간내도 가장 위에 있거든요. 중간내랑 눈이 이렇게 연결지어 주고요. 척수 끝에서 부교감신경이 나와서 방광에 연결되어 있어요. 방광이 여기 나온 기관들 중에는 또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척수 끝에서 방광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고요. 그 사이에 연수에서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은 심장 말고도 눈과 방광 사이에 있는 여러 기관들, 심장, 위, 소장 등등등등 다 연수에서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것만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나서 시험장 들어가야 합니다. 선생님은 다음 미니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